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프락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프락시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오른쪽 클릭을 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프락시. 자, 여기 보시면 스틸이 있고 무비가 있는데 이건 동영상이니까 당연히 무비로 만들어야겠죠. 혹시 스틸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뭐 8000 바이 8000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스틸로 적당한 사이즈로 줄여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동영상이니까, 예. 프락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무비. 자, 그럼 이렇게 렌더 큐에 그 프락시 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있는 거, 렌더 세팅. 자, 여기 보시면 기본값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드래프트 모드. 이건 퀄리티죠. 그러니까 퀄리티를 얼마나 떨어뜨릴 거냐. 보통의 경우 드래프트, 예, 베스트는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뭐 프락시는 저품질의 영상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좋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와이어는 안 됩니다. 또 와이어는 영상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드래프트로 그냥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레졸루션, 이게 사이즈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하프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원본 영상의 절반 정도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사이즈가. 예, 저는 일부러 하나 더 떨어뜨려 버리겠습니다. 많이 줄어들게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그 품질의 차이를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자, 나머지 세팅 값들은 뭐 다 똑같은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어디다 저장을 하겠느냐? 좀 뭐 데스크탑에다 그냥 여기다가 예, 뭐 예, 그냥 프락시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뒤쪽에.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렌더링을 걸어야죠. 자, 그래서 렌더. 자, 그러면 우리가 설정해 준 대로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 퀄리티도 그렇죠. 드래프트로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서 렌더링 된 그런 이미지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완성이 되고 나면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이 원본 파일 왼쪽에 이렇게 네모칸으로 표시가 되죠. 자, 요게 온 오프 됩니다. 한번 클릭하면 온 오프 되죠. 자, 요게 프락시입니다. 요게 켜져 있으면 프락시를 쓰는 거고요. 얘가 꺼져 있으면 원본을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프락시하고 원본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프락시 만들 때 컴프가 하나 만들어지죠, 자동으로. 자,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50% 100%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정확히 1대1 100% 사이즈요. 자, 뭐, 사이즈가 좀 작은데, 요 정도 그냥 요 부분만 보죠. 자, 지금 보시면 프락시를 온 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프락시 퀄리티입니다. 프락시 퀄리티. 프락시로 보고 있는 퀄리티입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프락시는. 자, 근데 얘를 원본으로 이제 보고 싶다 하면 이 프락시를 끄면 이게 원본 해상도입니다. 원본 해상도. 자, 다시 말해서 이 프락시라는 거는 굉장히 저품질의 영상을 가지고 작업에 사용을 하고 나중에 최종 렌더링 걸 때는 이 프락시를 꺼서 원본을 이용을 해서 최종 출력을 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뭐 이 프락시를 켰을 때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 그 주의하셔야 될 게요. 프락시를 아까 만들 때 우리가 굉장히 사이즈를 작게 했죠. 뭐 240인가요? 뭐 그렇게 사이즈 작게 했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100% 사이즈인데 프락시나 프락시가 아닌 거나 이렇게 사이즈가 똑같은지 그 부분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프락시의 장점입니다. 자, 혹시라도 프락시를 켰다고 해갖고 이 레이어의 스케일이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케일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내부적으로 사이즈를 원본과 똑같이 맞춰줘서 확대를 이미 시켜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사이즈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간혹 내가 어떤 마스크를 이 프락시에다가 그려도요. 내가 어떤 이런 마스크를 프락시에다가 그려도 나중에 최종 렌더링 걸 때 프락시를 끄고 최종 아웃풋을 내도 이렇게 원본이 그대로 마스크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껐다 켰다 할 때 사이즈가 변한다면 예, 그러면 실제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프락시를 이용해서 작업을 뭐 컬러 컬렉션이나 이런 거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뭐 이펙트, 블러, 뭐 패스트 블러 이런 거 지금 프락시 키고 작업하는 겁니다. 네, 프락시 온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패스트 블러 주시고 아무래도 퀄리티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작업 속도가.
자, 여기다가 뭐 엑스포저 같은 거 하나 줄까요? 이펙트 컬러 컬렉션. 네. 자, 이렇게 해서 부스터로 좀 시키겠습니다. 특정한 곳에 부스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자, 이렇게 내가 두 가지를 작업을 했는데 이제 최종 렌더링을 위해서 프락시를 끄고 싶다. 그럼 거기 가서 프락시를 그냥 오프 시켜버리면 이제 원본을 가지고 작업을 최종 출력을 내게 됩니다. 원본을. 자, 지금 블러가 먹어서 차이가 안 나는데 요건 블러 빼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프락시고요. 프락시에 엑스포즈만 먹어 있는 거고요. 이펙트가 좀 강하게 넣을까요? 네, 일부러 좀 눈에 띄게 넣었습니다. 자, 프락시 오프 상태. 다시 말해서 원본을 사용할 때. 자, 이것처럼 프락시라는 거는 내가 어떤 그 퀄리티 높은 놈을 좀 저퀄리티, 저품질의 영상을 가지고 작업에 병행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프락시를 사용할 때 최종 렌더링 낼 때 꼭 얘를 끌 필요도 없습니다. 예, 물론 꺼주는 게 뭐 혹시라도 실수를 방지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얘네들을 그 아웃풋 내실 때 어떤 작업이 끝났을 경우 자, 이 컴포지션을 뭐 예를 들어 메이크 무비를 하실 때 여기 세팅에 들어가시면 여기가 아니고요. 예, 여기 세팅에 들어가시면 예, 프락시 사용을 하겠느냐 말겠느냐가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프락시를 여기서 끄지 않아도 여기서 노 프락시로 선택을 하고 OK를 해서 최종 렌더링을 걸면 굳이 여기서 끄지 않아도 이렇게 끄지 않아도 프락시는 사용 안 하고 원본을 이용해서 출력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팁도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껐다 켰다 하실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프락시는 내가 이제 프락시 사용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럴 경우도 있겠죠. 프락시 사용을 하고 싶지 않다. 자, 그러면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set 프락시 있죠. 여기서 none으로 하면 이제 프락시하고 얘가 연결이 끊어져 버립니다. none 해버리면 없어져 버리죠. 연결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원본만 가지고 사용하고요. 프락시 쓸 수가 없습니다. 클릭해도 안 나오죠. 자, 그러면 다시 내가 프락시를 쓰고 싶다.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프락시 파일이 있다면 방금 전에 우리가 연결 끊어버린 거예요. 자, 그걸 다시 연결하고 싶을 때 오른쪽 클릭해서 set 프락시에서 파일에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스크탑에 이름이 뭐죠? 예, 요놈이죠. 프락시. 그래서 요놈을 다시 선택해서 열게 해주면 다시 프락시로 링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얘를 이제 최종 렌더링을 좀 걸어서 얘를 다시 다른 곳에서 좀 사용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컴포지션도 프락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컴포지션도요. 여기 컴포지션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상태, 얘네들이 다 이렇게 최종 결과물이 이렇게 텍스트도 들어가고 효과도 들어가고 이런 이펙트들 이게 다 그죠? 포함이 된 그거를 프락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컴포지션을 크리에이트 프락시 무비 해서 원하는 해상도로 드래프트의 사이즈 많이 줄이겠습니다. 뭐 쿼터로 줄여버릴까요? 아예 아주 작게. 오케이. 이름 컴프라고 하겠습니다. 컴프 프락시를 하죠. 데스크탑에다 저장하고요. 뭐 포맷은 퀄리티를 좀 떨어뜨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여기에 포맷은 뭐 알파는 필요 없으니까 애니메이션에 중정도만 하고 알파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렌더링을 걸면 자, 얘는 그 최종 아웃풋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얘는 프락시로 렌더링을 거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 모든 효과를 다 얘가 렌더링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자, 조금 더 지켜보고 이제 완성이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렌더링이 다 끝났는데요. 자, 이제 렌더링이 끝나는 순간 이 컴프, 이 아이콘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프락시 아이콘이 온 됩니다. 그래서
프락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아래쪽에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프락시가 활성화됐다라고 나오죠. 이거는 이제 컴포지션을 프락시로 사용할 때만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를 가져다가 이제 새로운 곳에다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드럽죠. 빠르고 왜? 그렇지만 퀄리티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퀄리티는요. 자, 이때 나는 얘를 원본 퀄리티로 보고 싶다. 원본 퀄리티로 얘를 온 시키는 게 아니고 프락시를 오프 시키면 되죠. 그럼 원본 퀄리티로 보입니다. 자, 지금 렌더링 하고 있죠. 굉장히 무겁죠. 효과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자, 그래서 실제 작업은 이렇게 프락시를 온 시켜서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빠르죠. 편하고 쉽고. 자, 그리고 실제 최종 렌더링 낼 때만 이제 프락시를 오프해서 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맨 위에 이 프락시 돼 있는 놈 얘죠. 얘 안에 들어가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텍스트를 지워버렸다. 텍스트를 지웠습니다, 지금. 자, 지웠는데도 어떻습니까? 화면에는 텍스트가 안 없어지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 컴프 프락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왜 이 안에 들어가서 얘한테 어떤 수정을 가했는데 실제 여기에는 그 변화된 게 적용이 안 되냐 그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컴프 프락시라는 건 결국 뭡니까? 아까 그 컴포지션 요 상태죠. 요 상태를 렌더링한 동영상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바뀌어도 얘가 있어지든 없든 뭐 얘가 마찬가지 다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거 동영상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프락시로 만들어진 동영상.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없어졌다. 수정이 가해졌다. 이 컴포지션이. 자, 그러면 여기 와서 프락시로 봐서는 이 없어진 걸 볼 수가 없죠. 왜? 그건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놈이니까 이 놈은. 그래서 얘를 끄면 동영상 없어진 게 텍스트가 없어진 게 바로 보이겠죠. 끄면. 자, 이건 원본이기 때문에요. 렌더링 되지 않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락시 다시 키면 텍스트 다시 나타납니다. 왜? 이건 동영상이니까요. 어디에 있는 바탕화면에 만들어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리컴프 된 혹은 컴포지션을 프락시로 사용할 때는 그 컴포지션 내부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은 얘를 오프 시키든지 아니면 다시 프락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다시 그 변화된 걸 적용을 하려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프락시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그냥 원본을 프락시로 만들 경우, 그 다음에 컴포지션을 프락시로 만들 경우 좀 주의가 필요하죠. 원본은 그냥 만들고 나중에 어떤 거기다 효과를 적용하면 되는데 컴포지션은 만들고 나면 이 컴포지션 내부는 절대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프락시 작업을 해주든지 아니면 프락시를 끄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프락시의 온, 오프. 자, 이해가십니까? 이 프락시 사용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아주 무거운 작업이나 혹은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컴포지션이 굉장히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컴포지션을 실제로 메이크 무비에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갖다 써도 되는데 그거보다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게 이 프락시 방식입니다. 왜? 얘는 퀄리티를 굉장히 떨어뜨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온오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얘를 최종 렌더링 걸 때 그렇죠. 최종 아웃풋은 원본, 정상적인 원본을 바로 사용을 해서 렌더링을 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작업하시는, 무거운 작업하시는 그런 사용자분들은 꼭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